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중이 재벌이 깎기는 힘들다는 옛말이 있지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좀 다른가 봅니다. 지난 1일 경남도에서 열린 월간 전략회의에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수장인 하승철 청장이 조직의 비효율성을 자성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해당 발언의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웅동 1, 2동과 웅천동을 지역구로 한 심영석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행정학 박사이자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슈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일 전략회의에서 언급된 하승철 청장의 발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책임도 권한도 없다.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또 의욕도 없고 조직 내에 적대감만 쌓여 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1일 날이었죠. 도청에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수장이 이제 하승철 청장인데요. 이분이 지난 3월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청장에 취임을 했는데 네. 하 청장이 이제 밝힌 뭐 이거 어떤 조직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 파악 업무나 여러 가지 지금 뭐 3개월 임기 3개월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데 뭐 조직의 비전이나 설계나 이렇게 하면은 그 한시도 아까운 상황인데 하 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자기의 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새로운 미래 혁신의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 하청장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어떤 조직 평가 이런 데 대해서는 하청장께 좀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처럼 사실 외부가 아닌 조직 내부, 심지어는 조직의 수장이 내놓은 이 자성의 목소리란 점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완전 의외죠. 왜냐면은 역대 청장들을 그동안 근무한 그 형태를 보면은 사실상 눈치 보기 그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아마 가장 큰 그 신뢰로 2014년도에 홍준표 그 도지사가 웅동 지역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하면서 비협조적이었던 소속성 청장을 해임시키고 네. 또 특정 감사를 통해 가지고 133명이었던 그 인원을 62명으로 53% 이상을 감원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후에 사실 모든 그 사람들이 이게 자유구역청장은 쉽게 보면 좀 덜러리고 사실상의 형식상의 쉬는 자리로 가는 자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소성철 하승철 청장님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월간 전략회의 때 소신 있게 네. 자기 앞날을 할 일을 생각을 하고 표현한 저는 농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래, 제가 볼 때는 하승철 청장님이 제가 볼 때 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 의지도 명확히 갖고 계시고 방향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홍 전 지사 시절 있었던 자유구역청의 조직 개편 네.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개청이 이제 15주년을 맞이했죠. 홍준표 지사 시절에 그러니까 201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 청장이 서석성 청장입니다. 이분이 홍 지사의 그 도중에 비협조적이다. 뭐 이런 이유로 홍 지사가 특별 감사를 벌였고 사직을 종용했는데 이분이 이제 반발을 하니까 감사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권고 사직을 결국은 이제 시켰는데 뭐 방금 이제 그 심 의원님 말씀대로 홍 지사의 어떤 독단적인 행정으로 이 청장이 이제 물러났는데 아마 진해 웅동지구제죠. 글로벌 테마파크를 그때 홍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아마 협조가 별로 그렇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후에 이제 조직도 방금 이제 말씀했지만 약 반 이상으로 축소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 기능별로 되어 있는 조직을 부산과 경남의 어떤 그 지역별 조직, 네. 그러니까 지역별 어떤 대립구도적인 어떤 조직으로 좀 바꿨죠 여기. 그래서 자세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부산 진해 자유경제구역청은 특별법에 의해서 양 지자체 간의 협의로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조직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이제 단편적인 문제는 홍 지사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부산시와 경남도 간의 그 어떤 협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들 많이 있는 거죠. 기재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가 따로 있고 또 산업자원부도 관련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 주체가 많다 보니까 개발 주체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인 조직의 운영의 자율권이라든지 네. 책임과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렇게 개편이 됐을 때 정책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그 당시 반응은 한마디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참 그 홍준표 지사가 참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구나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단순히 경남만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네. 부산과 경남이 합의하에 공동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그 공적인 단체인데 네. 그 단체를 갖다가 경남도지사가 특검 측정 감사라는 그 빌미를 이용해서 대대적인 감원을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 경자청에 큰 압력을 넣고 밀어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정치계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시의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누구도 사실은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 그 반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게 또한 이 경남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그 도지사 앞에 과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게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번 하청장의 자성의 목소리 또한 사실 홍 전 지사가 강행한 이 조직 개편에서 기인한 거라고 좀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발언으로 하청장에 대한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하승철 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주에서 나왔어요. 예. 그리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를 수료했더라고요. 이제 공직생활은 이제 지방고시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남다른 성천함과 사명으로 해서 경남 서부 지역 본부장을 역임하고 예. 금년 3월에 부산 진해 경제자구역청 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그 영화 감독을 꿈꿨었는데 이제 잘하면서 공직생활하면서 사실상에 이제 접게 됐고 네. 공직생활하면서도 이 또 특이하게 건축과 조경을 좀 좋아해가지고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로는 그 자아 실현을 참 중시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 이분의 신념 중에 그 어떤 신념이 있냐면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주민을 지켜야 한다는 독특한 그 공직자의 신념이 있어요. 예. 그만큼 소신 있게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동안 해왔다는 얘기도 되겠죠. 예. 그래 뭐 주변에 제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공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면서 잘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네. 아마 이 경제가구청 업무도 본인이 그 하고 싶은 업무였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가 기대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그 일을 해 나가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번 발언이 좀 본인의 신념이 좀 묻어나는 발언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안 박사님께서는 이번 발언 듣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첫째는 이제 이 취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조직 내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극복해야 될 과제, 그다음에 자기 조직의 그 환부를 이렇게 빨리 드러내고 조직의 어떤 그 나아갈 길을 제시를 했다. 네. 이런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남의 행정 조직 물론 이제 부산하고 합동으로 이제 설립한 조직인데 경남의 행정 조직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런 조직 허수아비 같은 조직이 지금까지도 있었나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은 국가의 특별법에 의해서 국제적인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국의 비즈니스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국제적인 정주 환경, 그다음에 그 첨단 산업,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특별법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인데 국내 행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국제적이고 매우 첨단의 일을 하는 이런 조직이 네. 도저히 하청장의 발언 그대로라면은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 저는 그것을 한번 좀 묻고 싶다 이거죠. 예. 그 심의원님께서는 사실 지역구인 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 발언 듣고 사실 좀 반갑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유, 맞아요. 이제 그 지역구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 이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당연히 이제 구역장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사실상의 답이 없어요. 예. 이제 답이 없는 이유를 저도 이제 시의원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왜 그런 거 하니 앞에 이미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그 부산과 경남에 네. 도에 저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 지역에는 사실상 거의 1년 동안에 경자청 업무에 관련돼서는 해결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사실 업무만 민원만 산재했을 뿐이에요. 아. 그래 이런 이제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과 경남본부로 이원화 뒤격했기 때문에 그 신흥 지역에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창원시에서는 이제 그 지금 창원 산단이 많이 쇠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재정상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흥 지역 그 인프라를 구상하면서 이제 도로를 만들게 되면은 그 도로를 창원시에 이제 이관을 해줍니다. 네. 이 창원시에 이관이 되면은 그 이관된 도로는 창원시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 사실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경제자유구청에서 한다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그 세금이 그 소유되는 것을 그 창원시에 그 부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수철 그 구역청장이 이제 중심을 잡고 문제를 좀 하나하나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게 저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점 지적 결국 해결의 의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장 시급해 보이는 건 비정상적인 조직 이 부분인데 네. 행정학 박사로서 보실 때 이 비정상적 조직의 폐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약 뭐 기반 시설 그다음에 그 개발률이 지구 개발률이 거의 80% 이상 90%대입니다. 그러면 기본 인프라가 이제 거의 갖춰졌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숙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지난 15년간을 한번 돌아보면은 투자 유치가 약 3조가 넘었죠. 그다음에 입주 기업이 약 1,600개. 그다음에 이들 기업에서 나오는 총 매출액이 18조가 넘었죠. 네. 약 경남도 예산의 약 2.5배가 넘는 이런 엄청난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기반 시설이 100% 다 갖춰진다면은 이보다도 성과는 몇 배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미국의 그 투자 전문지죠. 사이트 셀렉션에서 전 세계 4천여 개의 투자 경제 자유구역청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촉망받고 비전이 있는 자유구역을 2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우리 부산 경남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조직이 이제 안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지만은 결국은 그 이런 피해들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우리 창원 시민, 경남 도민 그리고 멀리는 이제 국가에 다 피해가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부산시랑도 이제는 앞으로 2, 3년 후면 45선속으로 이게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부산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빨리 여기에 조직의 그 어떤 그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경남의 미래 먹거리가 여기 달려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앞서서 그 이런 문제점들이 지역 주민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 실제로 뭐 민원도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사실 이제 기반 시설을 조성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바다도 매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업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도로를 매립하다 보면은 결국은 주민이 주거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바다를 매립하다 보면은 어장을 우리가 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가 어민들한테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업지역을 조성할 때도 이제 상업지역의 대부분이 이제 그 평지에 조성이 되다 보면 그 마을이 반드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마을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그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제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한 22년 동안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왔고 앞으로 그 제2신앙 때문에 또 30년을 더 공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 이런 장기간 동안 이렇게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주체가 없다 보니까 왜 주체가 없냐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보면은 네. 경제자유구역청의 그 내에 들어가 있는 행정이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시가 있어요. 네. 그래 요 행정체계가 이제 요 일을 양쪽의 신앙 일을 그 창원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일을 맡겨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호소비 역할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피해를 받고 하소연을 해도 이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게 현실적입니다. 예. 그래서 하루속히 하여튼 요 경제자유구역청과 하석철 정책께서는 빨리 요 체계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하루빨리 해결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 비정상적인 조직부터 좀 개편해 나가야 됩니다. 최우선되는 게 그 과제죠.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 이 문제는 먼저 그 경남본부와 부산본부로 그 이원화되어 있는 이 체계를 하루속히 일원화시키고 그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연의 기능인 투자와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유치에 앞장서고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창원시의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네.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가와 경남도로부터도 그 기능과 그 능력에 적합한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위임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경제자유구역청 특별부도 보완이 돼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김 지사도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곧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거란 뉘앙스의 답을 했는데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급하게 답이 나오질 않을 것을 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이 문제를 짚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아쉽게도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이 문제를 짚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석방된 지 불과 이제 몇 달 안 되죠.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지사께서 하청장의 보호를 받고 그 필요성에 이제 공감을 하고 즉각적인 그 후속 조치를 지시를 했죠. 부산시와도 이제 공조 체제를 넓혀 나가라 이런 지시 있었고 하청장이 전권을 쥐고 그 조직의 개혁을 좀 완수해 달라 도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죠. 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산과 경남의 어떤 그 상생 발전 그리고 동남권이라는 큰 경제 틀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법률적인 이 조직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죠. 조합은 반드시 협의와 협조 이게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존재 목적은 진해 혹은 부산의 각자의 이익 챙기기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자성의 뜻을 밝힌 이상 다시금 동남권 경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